4번째 별에는 장사꾼이 살았다. 장사꾼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을 만큼 바빴다. 어린 왕자가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을 붙일 시간도 없군. 26 더하기 5는 31. 그러면 다 해서 5억 162만 2731이군. 5억이라니 뭐가요? 아니,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62만, 얼마였더라?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너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 2에 5를 더하면 7. 한 번 물은 것은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다시 물었다. 뭐가 5억이라는 거죠? 장사꾼은 그제야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 별에서 54년을 살았어. 그동안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이 딱 3번 있었지.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날아든 풍뎅이가 요란한 소리로 방해해서 계산이 4번이나 틀린 거야.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운동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갑자기 류마티즘에 걸렸어. 산책할 시간조차 없었거든.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얼마라고 했었지? 5억 162만. 그러니까 뭐가 5억이냐고요. 장사꾼은 더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린 왕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저기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말이에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공상에 빠질 시간도 없어. 아, 별 말이군요. 그래, 별들 말이야. 5억 개의 별들로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나는 아주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 별들로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네.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네?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렇지.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만났던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단다. 다스릴 뿐이지. 전혀 다른 거지. 그럼 별들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좋은 건가요? 누군가 별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단다. 이 아저씨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질문을 계속했다.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장사꾼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꾸짖듯 어린 왕자를 다그쳤다. 별들은 누구 것이지? 잘 모르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만약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바로 네 것이 되는 거야. 또 주인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 또한 네 것이 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네가 제일 먼저 생각해냈다면 그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단다. 그건 바로 네 것이란 뜻이지. 그래서 별들을 제일 먼저 소유할 생각을 한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이란다. 그렇군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로 뭘 할 거예요? 별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을 세보고 또 세봐. 아주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성실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을 꺾어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별은 딸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에 내가 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적고
그것을 서랍 속에 넣은 다음 자물쇠로 잠가둔다는 뜻이란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군. 그런데도 의미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르게 생각했다.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나는 꽃에게 물을 주고 가꿔요. 화산도 3개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를 해야 해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장사꾼은 대답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너무 이상해.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5번째 별은 가장 작은 별이었는데 참 신기했다. 얼마나 작은지 가로등 하나와 불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별에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어린 왕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을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장사꾼이나 술꾼보다는 덜하겠지. 그나마 그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가로등을 켜는 것은 마치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탄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야?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가로등을 껐어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란다. 뭐라고 시켰는데요? 가로등을 끄라고. 잘 자라. 그렇게 말하더니 곧 다시 가로등을 켰다. 왜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필요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안녕. 그리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끄고는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 직업은 답을 듣고 마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한순간일 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말이란다. 그럼 내 꽃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갑자기 후회되기 시작했다. 내 꽃은 한순간일 뿐인데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곤 4개의 가시가 전부인 꽃을 별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오다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내 노인에게 물었다. 어느 별을 여행하면 좋을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아주 괜찮다더구나.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홀로 남기고 온 꽃을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했다. 지구는 이제까지 여행했던 별들과 달랐다. 지구에는 흑인 왕을 포함해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장사꾼과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등 약 20억 명 정도의 어른들이 살았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6대륙에 46만 2,511명이 있었다는 말만 들어도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할 것이다. 지구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눈이 부시도록 멋졌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면 온 세상이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을 보는 것 같았다. 제일 처음으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갔다. 그들이 등을 켠 뒤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무대에 나갔다. 그들 역시 잠을 자러 무대 뒤로 나가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을 밝혔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또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갔다.
그들은 한 번도 순서를 어기지 않고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한 명뿐인 북극과 남극에서는 한가하고 여유롭게 생활했다. 그들은 1년에 딱 2번만 등을 켰다. 말을 재미있게 하려다 보면 약간의 거짓이 보태지기도 한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도 약간 과장했다. 그래서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잘못 생각할까봐 우려된다. 사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바싹 붙어선다면 세로 32km, 가로 32km의 공간이면 충분하다. 이 모든 사람을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몰아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이 바오밥 나무처럼 커다랗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숫자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계산해보라고 하면 매우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루한 계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건 불필요한 일이다. 그저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들어섰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아 매우 놀랐다. 혹시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닐까 두렵기까지 했다. 그때 마침 달빛 색깔의 반짝이는 둥근 고리 하나가 모래밭에서 꿈틀거렸다.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서 있는 이 별이 무슨 별이니? 지구별의 아프리카야.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고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크단다. 어린 왕자는 돌담에 걸터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별이 빛나는 것일까? 내 별을 봐.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별이구나. 넌 여기에 무슨 일로 왔니? 내가 아는 꽃과 좀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물끄러미 뱀을 바라보았다. 넌 참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손가락처럼 가는 게. 그래도 왕의 손가락보다 힘이 세지. 어린 왕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힘세 보이지 않은데? 발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잖아. 하지만 난 배보다 멀리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뱀은 황금팔찌 모양으로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뱀이 덧붙여 말했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너는 아주 순수하고 머나먼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가엾어 보여. 이렇게 약한 아이가 홀로 지구에 오다니. 네가 온 별이 그리워져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 내가 도와줄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넌 왜 자꾸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니? 난 모든 걸 풀 수 있으니까. 뱀이 말했다. 그 후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겨우 한 송이 꽃밖에 만나지 못했다. 세 장의 꽃잎을 가진 아주 소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는 꽃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꽃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 꽃은 언젠가 대상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몇 해 전에 봤어. 67명이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걸?
그들은 바람결에 휩쓸려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좀 힘들 거야. 그래, 그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다. 꽃도 인사했다. 그래,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다. 그가 이제껏 본 산은 자신의 무릎 정도 높이의 3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휴화산은 의자로 쓰곤 했다. 어린 왕자는 산에 오르며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면 별과 사람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겠지? 그러나 정상에 올랐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혹시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 친구예요.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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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일이야. 여긴 온통 메마르고 험해.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는지 내가 하는 말만 따라하잖아? 내 별에서는 꽃 한 송이 뿐이었지만 내게 먼저 말을 건네곤 했는데. 어린 왕자는 한참을 모래와 바위 그리고 눈 위를 거닌 끝에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정원에 활짝 핀 꽃들을 향해 인사했다. 그러자 꽃들이 대꾸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꽃과 매우 닮은 꽃들이었다. 놀란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야. 장미들이 합창했다. 그래, 그렇구나.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어린 왕자의 꽃이 말하길 자신 같은 꽃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정원에는 비슷한 꽃이 5,000송이나 피어있지 않는가. 어린 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약 내 꽃이 이것을 본다면 무척 상심할 거야. 내게 놀림당하기 싫어서 기침을 심하게 해대고 어쩌면 죽는 신용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 난 꽃을 보살피는 척 해야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은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제까지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꽃이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였다니. 겨우 내 무릎 높이의 화산 3개, 그리고 한 개는 불을 뿜지 않는 휴화산이라니. 이것만으로는 내가 위대한 왕자라고 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숲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여우가 나타나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어린 왕자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인사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인사를 건넸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에.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라고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몹시 슬퍼. 여우가 말했다. 난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지 않았거든. 아,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궁금해져 물었다. 그런데 말이야,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아,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으러 왔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사냥해. 그래서 나는 아주 곤란하지. 사람들은 닭을 기르는데 그것이 유일한 낙이야. 너는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제는 많이 잊힌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지금 너는 나에게 수많은 아이와 다름없는 작은 소년에 지나지 않아. 난 네가 필요하지 않고 물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한테 너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한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거니까.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난 그 꽃에게 길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여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다른 별에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 혹시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참 재밌다.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금세 기운을 내어 말했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늘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많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수많은 발소리 중에 네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야. 다른 소리는 나를 땅속 깊이 숨게 하지만 네 발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 보이지? 난 빵을 좋아하지 않아. 밀은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밀밭을 바라봐도 나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어.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지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은 내게 아주 근사한 광경으로 보일 거야. 밀밭이 황금 물결을 이룰 때 네가 기억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을 스쳐 지나는 바람소리마저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주겠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많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많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알고 싶은 것도 무척 많아. 여우가 말했다. 우리는 길들인 것만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다고.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게 될 거야. 만일 네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한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우가 대답했다. 인내심이 필요해. 일단은 나와 좀 떨어진 풀밭에 앉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살짝 곁눈질로 쳐다보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말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거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넌 내게 조금씩 다가오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를 찾아갔다. 여우가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라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의식이 뭐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것도 많이 잊은 건데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평소와 다르게 어느 시간을 평소의 시간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나를 쫓는 사냥꾼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편안한 날이야. 그날은 포도밭으로 산책하러 갈 수도 있어.
사냥꾼들이 매일 춤을 춘다면 항상 그럴 거야. 그러면 나도 그날이 그날이고 휴가라는 것도 없어질 테지.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게 되었다. 둘이 헤어질 날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네 잘못이야. 나는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길들여주길 원했잖아. 그래, 그랬어. 그런데 너는 자꾸 울려고 하잖아. 그래, 맞아. 길들여서 좋을 게 없어.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가 대답했다.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게 있어. 밀밭의 황금빛을 사랑하게 되었잖아. 여우가 이어 말했다. 장미들에게 다시 가봐. 너의 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때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너희는 나의 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길들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와 같아.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도 수많은 여우와 같았어. 하지만 이제 나의 친구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지.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장미들은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 모두보다 내 꽃 하나가 내게는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줬으니까. 바람막이로 꽃을 가렸고 벌레를 잡아줬으니까. 물론 2-3마리 벌레는 나비가 되라고 놓아주긴 했지만. 그리고 꽃이 투덜대거나 잘난 체를 해도 받아줬고 가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내 꽃이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여우에게 돌아갔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안녕, 잘 가.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에 따라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네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따라했다.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네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되풀이해 웅얼거렸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철도원에게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여행객들을 기차에 태우고 있단다. 여행객을 태운 기차를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그때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와 관제실을 뒤흔들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여행객들은 몹시 바쁜가 봐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철도원이 대답했다. 그건 기관사도 모를 거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같은 손님이 아니야. 2대의 기차가 엇갈려 가는 거지.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들은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자신이 사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다. 그때 세 번째 기차가 요란하게 지나갔다. 저 기차 손님들은 처음 지나간 손님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쫓아가는 게 아니란다. 기차 안에서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창밖을 내다볼 뿐이지.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은 봉제 인형 하나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인형을 빼앗으면 우는 거예요. 철도원이 말했다. 아이들은 좋겠구나.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상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상인이 대답했다. 안녕. 안녕? 상인은 갈증을 없애는 알약을 팔았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갈증을 못 느끼게 하는 약이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런 약을 왜 팔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다. 전문가가 계산해서 말해줬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다는구나. 절약한 53분 동안 뭘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에 나라면 53분 동안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막에서 머문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만난 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여행 이야기는 참 아름다워.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은 이제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여우 친구는 꼬마 친구,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요? 우린 곧 목이 말라 죽게 될지도 모르거든.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 비록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난 여우 친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는지 이 아이는 알지 못해. 배가 고픈지 갈증이 나는지도 모르고 햇빛만으로도 충분해 보여. 어느새 어린 왕자가 내가 하는 생각을 알았다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요.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지친 기색을 내보였다. 이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나와 어린 왕자는 말없이 몇 시간을 걸었다. 어느덧 주위에 어둠이 내리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탓에 미열이나 꿈결처럼 몽롱하게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듯 맴돌았다. 내가 물었다. 목마르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물으면 싫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도 매우 지친 듯했다. 그가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기에 나도 옆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별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어린 왕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서 나는 달빛 아래 펼쳐진 모래 언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사막은 무척 아름다워요. 사실 그랬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반짝이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릴 적에 나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살았다.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보물 때문에 그 집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 내 집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집이나 별, 그리고 사막을 아름답게 빛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아저씨가 내 여우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기뻐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다. 기분이 묘했다. 부서지기 쉬운 소중한 보물을 안고 가는 기분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 싶었다. 창백한 이마, 꼭 감은 두 눈,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어린 왕자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내게 이토록 감동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일 거야. 마치 불꽃 같은 장미가 그의 마음에 빛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자 어린 왕자가 더 연약한 존재로 느껴졌다. 꽃은 잘 보호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 이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오르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분주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이 그저 모래밭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 우리의 우물은 마치 마을의 우물 같았다. 하지만 주변의 마을은 찾아볼 수 없어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정말 이상해. 모든 게 갖춰진 우물이라니. 도르래, 두레박, 밧줄까지.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밧줄을 당겨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오랫동안 잠들었던 낡은 풍차가 깨어난 듯 도르래가 삐걱 소리를 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들어봐요. 우리가 자고 있던 우물을 깨운 거예요.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네가 들긴 무거울 거야.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 담 위에 놓았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출렁이는 물속에 햇살이 일렁였다. 물을 보니까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에 가져다 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우리는 축제를 맞이한 사람들처럼 즐거워했다. 그 물은 분명히 우리가 먹던 물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별빛 아래를 행진한 끝에 찾아낸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얻은 물이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유년 시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린 반짝이는 불빛, 자정 예배 때 울려 퍼지던 음악,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들이 있었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았던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의 별 사람들은 한 정원의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요. 그래, 맞아. 한 송이의 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고 말고.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찾아야 해요. 나는 물을 마셨다. 갈증이 해소되자 숨쉬기가 훨씬 편했다. 동이틀 무렵 햇빛이 비치면 모래는 꿀 색깔을 띈다.
나는 꿀 색깔의 모래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괴로울 것이 뭐 있는가.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어린 왕자가 내 곁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저씨,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무슨 약속 말이냐? 약속했잖아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나는 그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나는 주머니에서 끼적여 두었던 그림들을 꺼내들었다. 어린 왕자가 그것들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 같아요. 아, 그러니? 내가 바오밥 나무 그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던가. 여우는 귀가 꼭 뿔처럼 보여요. 너무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피식 웃었다. 얘야, 너무하구나. 나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몰랐다니까. 오, 괜찮아요. 아이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내미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네요.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근처 어디였는데?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다.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다. 우리가 만난 날 아침에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을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졌던 곳으로 돌아가려던 거였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혹시 1년이 되어 돌아가려고 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붉혔다. 아마도 내 말이 맞는 듯 했다. 아, 나는 겁이 난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저씨의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요. 나는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와요. 나는 두려웠다. 어린 왕자가 들려주었던 여우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길들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우물 옆에는 낡아 허물어진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 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어린 왕자가 돌담 위에 두 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한 듯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서둘러 돌담으로 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다시 대답했다. 맞아. 모래 위에 찍힌 내 발자국을 잘 보라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이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에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네 독은 어떠니?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거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만 가. 난 내려가고 싶어. 그제야 나는 돌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돌담 아래에는 몇 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어린 왕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달려갔다. 내 발소리가 나자 노란 뱀은 꺼져가는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 작은 쇳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몸을 감췄다.
나는 돌담 아래에서 눈처럼 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끌어안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뱀하고도 얘기를 나누니? 나는 어린 왕자의 목에 둘린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그의 관자놀이를 눌러 마사지하고 물을 마시게도 했다. 이제는 그에게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총에 맞아 힘없이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가냘프게 뛰었다. 아저씨가 기계를 고쳐서 기뻐요. 이제 아저씨도 집에 돌아갈 수 있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내가 생각지도 않게 기계를 고쳤다는 소식을 말하려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오늘 내 별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소 우울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별은 아저씨 집보다도 훨씬 멀어요. 그래서 더 힘들 거예요.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아기처럼 품에 꼭 안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아도 소용없이 어린 왕자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과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어요. 굴레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 왕자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기다렸다. 어린 왕자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다. 아가야, 무서웠지? 어린 왕자는 두려웠던 것이다. 틀림없이 그랬으면서 어린 왕자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 저녁이 되면 더 무서울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에 온몸이 얼음처럼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가야, 네 웃음소리가 듣고 싶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요. 내가 지구로 왔던 그곳 위에 내 별이 뜰 거예요. 아가야, 그 뱀이나 만날 약속이나 별 이야기는 모두 나쁜 꿈이 아니었을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하게 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어느 별에나 꽃은 필 테니까요. 그래.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소리 같았어요.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요. 생각나죠? 물이 아주 달콤했잖아요. 그래. 밤마다 별을 바라보세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야 아저씨가 어떤 별을 바라보든 즐거울 테니까요. 밤하늘의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예요. 이제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가 웃었다. 아, 그래. 난 네 웃음소리가 좋아. 내가 주려던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바라보지만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빛일 뿐이지만 여행객에게 별은 길잡이가 돼주잖아요. 학자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장사꾼에게는 별이 황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별은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별 중 하나에 내가 살고 있을 테니 말이에요. 또 내가 그 별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 아저씨는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는 미소 짓는 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 왕자가 또 웃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저씨도 언젠간 슬픔이 지나가면 나를 알게 된 것이 기쁨이 되겠죠.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남을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끔 괜스레 창문을 열게 되겠지요. 아저씨가 밤하늘을 보고 웃음 짓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라면 저 별들은 항상 나를 웃음 짓게 해 하고 말해주세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저씨에게 아주 짓궂은 장난을 친 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건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을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세요. 난 네 곁에 있고 싶어. 난 무척 아파 보일 거예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지 마세요. 올 필요 없어요.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그러나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저씨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요.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아주 심술궂어서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네 곁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러다 어린 왕자는 조금 안심이 된다는 듯 말했다. 하긴 뱀이 두 번째 물 땐 독이 없긴 하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떠나버렸다. 내가 어린 왕자의 뒤를 쫓았을 때 그는 빠른 발걸음으로 서슴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저씨 왔네요? 그러고 나서 내 손을 잡으며 걱정했다. 아저씨가 여기 온 건 잘못이에요.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알다시피 내 별은 아주 멀어요.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거든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껍데기처럼 보일 거예요. 낡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슬퍼할 건 없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보였다. 하지만 곧 힘을 냈다. 정말 근사할 거예요.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예요. 모든 별이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겠죠. 모든 별이 나에게 마실 물을 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갖고 나는 5억 개의 우물을 갖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도 입을 다물었다. 그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저기에요. 이제 혼자 갈게요. 어린 왕자는 무서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 난 내 꽃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 꽃은 아주 연약하고 순진해요. 하찮은 가시 4개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나도 더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순간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스르르 무너졌다.
모래밭이어서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벌써 6해 전의 일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고 했다. 나는 몹시 슬펐지만 친구들에게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제는 슬픔도 웬만큼 무뎌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확신한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의 몸은 그다지 무겁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나는 밤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들은 5억 개의 작은 방울소리를 낸다. 그런데 요즘 문득 떠올랐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의 입마개에 가죽끈을 다는 걸 깜빡 잊었다. 끈이 없으면 양을 매둘 방법이 없다. 궁금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밤이면 밤마다 꽃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양도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이 내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나 가끔 방심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큰일인데. 어느 날 밤 유리덮개를 씌우는 걸 잊었는데 양이 밤에 소리 없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작은 방울이 눈물방울로 변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장미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것에 따라 세상이 아주 달라 보이니 말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라. 양이 장미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대답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다. 양이 장미를 먹었다면 그럼 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을 거야. 어른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알 수 없겠지. 이 그림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자세히 봐두었다가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와 똑같은 풍경을 꼭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게 되거든 부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별빛 아래에서 기다려보라.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미소 지으면 그 아이가 황금빛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내가 마냥 슬퍼하고 있지 않도록 한 통의 편지를 보내주길 부탁한다. 그가 다시 돌아왔노라고.